네, 2월 11일 금요일 김영미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생쇼에서 사랑이 가득 넘쳤었는데 좀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은데 그래도 시장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네. 미국 증시 급락 마감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돼요? 미국 시장이 빠진 거에 비하면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뭐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는 어제 미리 빠졌잖아요, 우리 시장이. 어제 이제 한번 얻어맞고 오늘도 뭐 장중에 1%가 훨씬 넘게 조정이 조금 들어왔었다가 오히려 이제 장 초반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렸었잖아요. 게임 업종에 대한 것도 얘기해드렸고 특히나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를 나스닥 시장하고 비교를 조금 해드리면서 어떤 추세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저께 상당히 좀 급락이 나왔었던 게임 업종 나름대로 오늘 좀 안정을 찾고 있긴 해요. 컴투스 홀딩스가 15% 급등세가 또 나오기도 했고 네오이즈 홀딩스, 뭐 넵튠,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응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제 게임 업종 하락의 이제 원흉이었던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만 아직 좀 어려운 흐름인데 어쨌든 얘네들도 단기 저점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고 매도 강도는 조금 약해졌다라는 거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주 기술주들이 결국은 코스닥 시장이 흔들릴 때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매도 물량을 성장주 기술주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직전에 이제 우리가 설 연휴 이전에 1월 달에 코스닥 시장 흐름이 정말 좀 어려웠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설 연휴 딱 지나고 나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이 들어올 때는 또 기술주 성장주들이 대거 시장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고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결국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면 기술주 성장주들이 다시 분명히 간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미국 시장에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크게 이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축과 관련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오히려 하락 출발을 했다가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난다는 건 이미 예고된 악재다라는 거거든요. 3월 달 FMC 때 말 그대로 빅샷 0.5%포인트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여전히 저는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연준이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려면 일단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3월 1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물가 동향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제 제가 무방 시간에 그 금리 그리고 이제 임금 시장, 노동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상관관계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신다면 아마 3월 이후에는 판도 변화가 분명히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너무 투자 심리에 여러분들 위축될 거 없고요.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뭐 많이 밀렸다가 지금 900포인트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단기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다음 주를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 성장주들 다시 상승 추세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코스닥 수급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편입했던 네페스 아크부터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좀 강한 업종을 계속 IT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4분기는 이미 다 지나간 지 벌써 한 달도 훨씬 넘었잖아요. 지금 2월 중순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작년 실적은 이미 과거 데이터고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자마자 올해 상반기 때 어떤 기업들이 돈을 잘 벌 것인가 말 그대로 이제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실적 성장성이 좀 돋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분명히 받을 거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가장 저는 뭐 훌륭한 이익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뭐 어수선한 분위기일 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선별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좀 수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저께 이제 네페스 아크 삼성전자의 이제 테스트 소위 말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라든지 패키지 이 외주와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미세공정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
특히나 또 미국 현지의 법인이 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 고객사들로부터의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도 뭐 이 종목은 1월 달에 조정을 이미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4만 한 4, 5천 원 부근에서 단기 저점을 좀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5만 2천 원 제가 1차 목표가 설정해드렸으니까 공략을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 아크는 목표가 52,000원 선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시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1월에 편입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네. 청담 러닝인데요. 오늘 이 종목도 방송에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묶이지만 또 최근에 합병 이슈도 조금 엮여 그렇죠.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이 청담 좋아요? 러닝은 1월 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맞아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주가의 움직임을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최근에 뭐 코스닥 시장이 1월 한 달 내내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오히려 이제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면서 3만 1,000원부터 3만 3,000원 이 자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아주 단단한 바닥, 우리가 이제 락바텀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단단한 바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이 시장 분위기가 살아났을 때 거래만 한번 탁 붙여버리면 매물 소화가 이미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기관들은 상당히 좀 많이 매집을 좀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만 한번 붙여주면 되게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맨날 한 종목씩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별도로 소개해드릴 종목이 있지만 청담 러닝은 지금 딱 요 자리가 어찌 보면은 신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학원, 청담 러닝하고 뭐 자회사 CMS 에듀 이게 합병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좀 강력한 교육 콘텐츠를 이제 개발하는 크랩버스라고 하는 회사가 3월 달부터 이제 출범이 될 거예요. 그와 관련된 기대감도 아직 살아있고 요 회사는 실적이 대단히 좋다 그랬잖아요. 교육주들 중에서 아마 청담 러닝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플러스 성장성이 겸비되어 있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권이다. 뭐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은 챙길 수 있는 자리니까 편안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담 러닝은 실적과 함께 성장성까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NF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18만 2천 원에 비중이 커요. 40%예요. 네, 오늘 이게 에코프로 BM은 바닥에서 이제 악재를 딛고 급반등이 들어왔는데 실적이 되게 좋았었죠, 에코프로 BM이. 네. 오늘 한 6, 7% 정도 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요즘에 약간 거꾸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LNF가 좀 빠지고 LNF 올라가면 에코프로 BM이 조금 쉬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뭐 비중이 좀 많으셔서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요. 뭐 지금 이 자리는 LNF 당연히 보유죠. 충분히 뭐 22만 원, 23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에코프로 BM만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LNF도 실적이 분명히 좋거든요. 양극재 시장은 여전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 2차 전지 시장이 올해도 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게 뭐 자명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솔직히 기대감 반, 실적 모멘텀 반이었다면 올해는 실적 모멘텀이 정말 강하게 부각이 될 거예요. 양극재 종목들 그리고 전해질 종목들, 음극재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실적이 대단히 좋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뭐 매수도 가능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2,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LNF는 올해 실적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22만 원에서 23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홀딩 전략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상담 네.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청담 러닝 리뷰 해드렸었잖아요. 똑같이 실적이 잘 나오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한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12,000원에 NHN 벅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를 열어보시면은요.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역시 이 종목도 작년 연말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또 싸이월드 이런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제법 강하게 올라섰었는데요. 한 달 반 만에 반토막도 넘게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 대비하면 60% 이상 조정을 받았으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건 뭐 거품이
몸이 빠지고도 남을 정도로 조정이 충분히 진행된 상태다. 최근 한 1, 2주 동안에 12,000원짜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바닥이 딱 이제 붙어 있는 상태고요. 거래량도 보시면 완전히 매일같이 이제 최저 거래량을 찍으면서 거래량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팔라는 사람도 없고 살라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팔고 나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 악성 매물들이 이제 조금 소화가 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단기 재료라든지 모멘텀이 하나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뭐 주가가 장중에라도 상당히 좀 강하게 한번 튀어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낙폭과대 종목들의 좀 특징이기 때문에 NHN 벅스가 이제 그런 스타일로 한번 다음 주 중에 강하게 한번 반등 들어오는 걸 기대를 좀 해보는 차원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을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벅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벅스 뮤직이었는데 NHN 그룹에 이제 피인수가 되면서 이름이 이제 NHN 벅스로 바뀌었죠. 음원이라든지 뭐 음원 유통, 그다음에 이제 방송 음원 세이캐스트 이런 이제 플랫폼도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네오위즈 인터넷을 또 흡수합병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상당히 좀 확장을 시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게 메타버스하고 싸이월드 이슈가 정말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워낙 이게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싸이월드 관련된 테마주들 중에서는 가장 좀 강하게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싸이월드 Z와 함께 싸이월드에 들어가는 이제 BGM, 예전에 우리가 싸이월드 틀 때 그 BGM 정말 많이 이제 그 500원씩 주고 사가지고 BGM 틀어놓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음원을 NHN 벅스에서 이제 공급을 하기로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 싸이월드가 뭐 본격적인 운영이 지금 되고 있질 못해가지고 사실상 실적에 큰 보탬이 되고 있진 않는데, 어쨌든 이 플랫폼이 완전히 좀 정상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예전의 추억을 좀 소환을 하면서 싸이월드를 좀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음원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IP 거래 플랫폼, 그 다음 NHN 벅스가 기획한 이제 뮤직 드라마 이런 쪽으로 플랫폼뿐만 아니라 컨텐츠 쪽으로도 사업 영역이 계속 이제 확장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원 기업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플랫폼 컨텐츠 기업으로 신규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며칠 전에 NHN 벅스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제가 아까 4분기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컨텐츠라든지 이런 음원,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단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과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제로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NHN 벅스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3배가 넘게 폭증을 했어요. 그 정도로 사실상 아직까지 싸이월드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빠르게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건, 음원이라든지 컨텐츠 쪽에서 본격적인 이제 수익 인식이 시작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분기에 뭐 한 3, 40억씩 벌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 성장주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성장주는 그냥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뭐 미래에 대한 꿈만 먹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실적도 탄탄하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매년 막 30%, 40%씩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는 성장주는 딱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NHN 벅스가 약간 그런 류의 종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공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뭐 워낙 바닥이라서 그냥 12,000원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1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줄 그어놨는데 14,000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정말 쬐끔만 올라가는 건데 한 15%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1,000원 정도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성과 함께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NHN 벅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